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그냥 잘 넘긴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얻어 맞았는데 워낙 미국에서 세게 얻어 맞아가지고 좀 덜 맞은 느낌이 듭니다. 예, 미국 시장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갈수록 계속 흘러가지고 네. 장 끝나니까 한 5% 가까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그냥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예, 하락이었죠. 하루에 25% 하락한 타겟도 있었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소비까지 이제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조금 낙폭을 좀 만회하는가 했으나 코스피는 그래도 1.3% 하락해서 네. 끝났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좁히기도 했었어요. 네, 많이 좁히긴 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1, 2가 다 2차전지 업종이잖아요. 네, 네, 2차전지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코스닥 하락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2차전지 아니었으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포스코 케미칼이 속해 있는 비금속 광물이 1등을 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오늘 3.6%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스 업종의 삼천리가 오늘 5%대 상승을 했는데요. 도시가스 부문 실적이 개선이 될 기대감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비금속 광물 섹터 빼고는 다 하락을 했는데요.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섬유의복. 여기서는 한세실업이 9% 하락, FNF, 한섬이 4%씩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이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 옷가게들이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옷가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뭐 소비 둔화 우려가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영풍재지가 지금 M&A 중이잖아요. 인수전에서 원래 인수 후보였던 뭐 깨끗한 나라,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영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도 불참한다라고 하면서 흥행 실패 우려 때문에 16%나 하락을 했고요. 네. 다른 뭐 모나리자, 무림페이퍼 이런 회사들도 6, 7%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이라는 게 웃기는 게 오늘도 그런 뉴스 나오더군요.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명품 선전하고 하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좀 큰데 그런 업체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 배우들 써서 했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규모 적자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자금을 조달하면서 버티다가 딱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지금 몇 년간 있어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참 비용 상승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 금리 상승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고 경색이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은 항상 보수적인 관점, 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핏 할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죠. 남들 죽을 때 이제 돈 쓰기 시작하고, 네, 네, 완전히 거꾸로죠. 하는데 네. 참 그게 어렵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타워 크레인 철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네. 시공단에 포함되어 있던 큰 건설 회사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다 2, 3%대씩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네, 운수장비 섹터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네, 뭐 만도, 현대위아는 4, 5%씩 하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도 3%가량 하락했고 현대차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주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다 2%대씩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참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해서 2차전지 빼고는 다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타겟이 25%나 하락을 했고요. 월마트는 이틀 동안 한 20% 하락했고, 베스트바이 어제 10% 하락했고, 네. 아마존, 메이시스 다 7%, 11%씩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소폭 상회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소비 둔화 우려로 좀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 물류비, 유가 상승 때문에 EPS가 컨센 대비 한 30%나 미달을 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까지 공통적으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모두 낮췄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높은 물류비 이런 비용들이 계속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있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또 여기에 더해서
개인 소비 둔화 우려까지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 정도 낙폭을 기록을 했으면 이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전방위적으로 뭐 소비재들이 다 빠졌는데요. 특히 애플도 5%대 하락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이제 비이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대략 한 23배쯤 나오더군요. 대략. 네. 이제 뭐 아이폰도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비싸다고 보는 거지. 비싸다고 23배 비싸다고 보는 아, 거예요. 밸류에이션 비싸다. 비싸다고 보는 건데 23 비싼가?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인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뭐 미국이 한국처럼 꼭 10배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좀 그리고 높게 받는 게 맞잖아. 네. 기업 뭐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으니까 뭐 국가도 그런데 S&P 500 기업의 분기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뭐 이익은 따로 안 봐도 되겠죠. 당연히 이제 비용 증가할 거니까. 근데 매출 증가율만 봐도 작년도 2분기가 25% 전년 대비 증가였거든요. 이게 네. 고점으로 올해 1분기는 14%, 2분기는 10%, 3분기 9%, 4분기 6.5%, 내년 1분기 2.7%. 매출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형성이 쭉 돼 있습니다. 네, 매출이 뭐 2%대밖에 증가를 안 하면 참 힘든 시기가 인플레이션 되겠습니다. 커버리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1년 후의 일이라 사실 가봐야 알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평균으로 따지면 하이 싱글 정도 수준가 되는 거네요. 대략 하이 싱글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면 인플레이션율보다 소폭 상회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심리가 그만큼 경색된 거다. 우리가 이제 피어 앤 그리드나 이런 것들 심리 지표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매출이 이렇게 조금 성장하면 아무래도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을 테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투심이 많이 안 좋아졌고 전망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였는데요. 오늘 한국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통계청 자료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22년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82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로 이 상승률 10%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월급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3만 원.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은 10% 올랐는데 소비는 10%만큼 안 쓰고 4.7% 정도만 썼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65.6%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3.3%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역대 최저치 수준의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세 분기 정도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가 67.4%, 4분기가 67.3%인데 올해 1분기에 갑자기 훅 낮아졌습니다. 65%대로. 네, 소득 분위를 보면은 뭐 소득 1분이든 5분이든 전방위적으로 소비 성향은 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걸 좀 원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 이후로 매달 전월 대비 3%씩 계속 오르고 있는 구간이라서 전년 대비 3%씩 오르고 있는 구간이라서 소비 성향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지출도 비소비 지출이 있고 소비 지출이 있는데요. 비소비 지출은 이제 보험료나 세금 우리가 굳이 쓰고 싶지 않아도 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데 요게 한 10%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소득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 소비 지출이 5%가 안 증가했는데 비소비 지출이 10% 이상 늘었으면 정작 이 경기하고 좀 밀접한 소비 지출은 훨씬 더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의류나 뭐 자동차나 뭐 가전 만드는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세실업, FNF 다 이런 좀 소비의 둔화 우려가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 1분이 5분이 모두 소비 지출 성향은 떨어졌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미국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져서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 못 버는 사람들은 그대로 똑같이 못 벌었기 때문에 소비 쓸 돈이 없다. 근데 아니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1억씩 벌던 분이 2억 번다고 5천만 원 쓰던 게 1억 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꽤 많은 부자분들도 그냥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러시던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심지어 몇천억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전철 타고 다니고 그래요. 네. 그런 분도 있죠. 많아요. 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많아진다고 소비가 안 느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아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분위별 소득 수준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는 뭐 상식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굉장히 업종 전체적으로 좋았던 2차전지 섹터에서 큰 계약 건이 나왔습니다. LNF가 LG에너지솔루션과 7조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양극재 납품 협약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작년 매출 대비 740%,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약 기간은 23년도, 24년도 2년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LG엔솔향 NCMA 수주를 한 5조 원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7조 원이 좀 넘게 나왔으니까 기대 이상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어제 한 7%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S&P ESG 인덱스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2차전 지주들이 좀 안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요 계약 이후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후성 같은 회사는 이제 1분기 실적 호실적 발표한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LNF가 8.5% 상승, 그리고 이 모회사 세로닉스가 18% 상승, 후성과 대주전자재료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도 4%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상승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괜찮았던 상대적으로 그 원인이 되겠죠. LNF가 2위가 됐잖아요. 네, 코스닥에서. 그렇죠.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또 1위로 예전에 제쳤고요. 네. 네.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는 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죠. 네. 신기한 건 뭐 테슬라가 안 좋아도 소재 업종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지금 한 가동률이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20 며칠부터는 이제 정상화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근데 뭐 가동 차질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 배터리 주문은 한다고 하니까 소재 업체들이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SCI에서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유동 비율 상향 조정을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다 2~3%대씩 하락을 했는데 우리금융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일부를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한다라고 알려지면서 폭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유안타에서는 1270억 정도의 리밸런싱 수요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요걸 기대했던 자금이 좀 이탈할 가능성을 거론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SK텔레콤이 5월달 MSCI 정기 변경 발표에서는 지수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도달한다면 수시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이 추가 매수 한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MSCI에서 편출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보유 한도가 올라왔나 보니까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 주식 수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99.4%입니다. 거의 목에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통신업종, 전력업종, 기간산업들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가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사업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미에서 수돗물 업체들이 민간 업체 넘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지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분 한도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채워졌다는 거죠. 100% 주주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4.7% 하락을 했고요. SK텔레콤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뭐 KT, LGU 플러스는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어닝 쇼크 나고 그날 한 14% 정도 주식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임원 3명이 보유한 스톡 옵션이 일부 반대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19억 원어치가 매도됐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발적 의지와 무관하게 대출받아서 행사한 스톡 옵션이 담보 비율이 유지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져서 반대 매매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놀래서 코 나왔어요. 넷마블이 올해 들어서만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거의 초유일 아닐까? 그 2000년 이후 초유일일 것 같은데 스톡옵션 받아서 반대 매매를 받다니. 스톡옵션이 반대 매매 거짓됐네. 거짓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그 발행가가 낮기 때문에 막 2만 원대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행사 가격이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차익은 많이 남겼습니다. 네. 다만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이번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지금 기업 임원들도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넷마블은 오늘 4% 올랐고요. 게임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오늘 4% 하락했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NC소프트 다 1%에서 3%대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5년 만에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5%거든요. 이걸 22%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22에서 25로 올라갔던 것은 2017년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율 최고 세율이 올라갔는데 이를 다시 낮추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법인세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EPS는 올라가죠. 네, EPS 기업 실적 상향 요인이 될 거고요. 월급쟁이 세금이나 조금 낮춰주시지. 너무 높아. 그렇죠. 세금이 너무 높아. 법인세 네. 최고 세율은 25%인데 근로소득 세율 최고 세율은 얼마일까요? 한 48% 될 걸요. 40% 정도 됩니다. 42% 정도 됩니다. 5억 원 이상 구간인가? 42%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 이거 법인세율보다는 훨씬 높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요.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이 뭐 다른 되면 것도 그렇죠. 다른 것도 다 같이 올라가고 보험료도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느낌으로 아마 그럴 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집 영원히 못 사. 내가 보기에는 누구요? 한 10억씩 받는 분들은 10억씩 받으면 그래도 그거 못 산다니까. 모아서 사면 되죠. 10억씩 받으면 남들 10억 받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막 1억만 써. 아껴서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어요. 4억씩 남으니까 10억 받아가지고 5억 세금 내고 1억만 쓰고 4억 남기면 그런 분들은 집 살 수 있는데 나 10억 벌어 이러면서 한 3억 4억 쓰신 분들은 집 못 사요. 집 못 삽니다. 물론 그렇겠네요. 대출 받으면 많이 살 써요. 수도 있지만 대출 안 받으면은 자기 돈으로 못 삽니다. 서울에서 하여튼 한 20년 걸려요. 10억 연봉 10억짜리 한 20년 걸린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신정부가 바뀐 이후로 지금 여러 세율을 좀 건드리고 있죠.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법이 통과돼야 돼서 네. 그래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죠. 네. 법인세율도 지금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25%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게 이익이 3천억 초과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네. 요 감세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대기업한테 유리하고 대기업한테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 많네요. 예. 근데 뭐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지금 22% 적용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단식으로 내려야겠죠. 다. 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기업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기 연합인포맥스 나가십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예. 오늘 안 나가시고. 네. 어저께 저희 센터 행사 때문에 제가 네. 못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듯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너무 주가가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처럼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빼고는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좀 낮은 주식 가격을 현소화하는 섹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작년도서 네.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재미없이 하락장만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4월 이후로 계속 떨어진 거죠. 네. 네, 음. 많이 좀 지겨워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럴 때 포트를 잘 조정하시면 다음번 살짝 반등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꽤나 많이 포트 변경을 진행을 했고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 포트 변경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구간인데 다들 힘내시고 곧 지나가겠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